정부의 공식 문서들이 보관돼 있는 정부 기록 보존소. 이곳 대통령 기록물실에서 박정희 대통령 기록물들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재임 기간 18년.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수없이 벌어졌던 박정희 시대. 당시의 사회 상황과 정부의 정책들이 모두 이 기록들 속에 남아있다. 월남전에 관한 문서들도 수백 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취재팀은 한 건의 보고서에 주목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만들어 박 대통령에게 올린 이 보고서는 한국군 월남 파병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65년 1월에 작성된 것이다. 세부 내용은 모두 6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병을 요청한 미국의 저의와 목적은 무엇이며 파병의 장점과 단점은 각각 어떤 것인가, 그리고 월남 문제에 대해 한국이 취해야 될 입장과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를 자세히 검토한 내용이다. 이 무렵 월남에선 월맹 공산 세력과의 전쟁이 연일 격화되고 있었다. 동서냉전 시대였던 당시 미국은 월남 공산화를 막기 위해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다른 우방국들에게도 지원을 요청한다. 이에 따라 64년 9월 한국은 월남에 최초로 군대를 파병하게 된다. 의료진과 태권도 교관으로 이루어진 비전투부대 140명이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월남과 미국은 추가 파병을 요청해 온다. 이 보고서는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월남 파병에 대한 당시 한국 정부의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그런데 보고서의 맨 마지막 장엔 짤막한 메모가 적혀 있다. 파병은 불가피하나 의용군의 형식을 취하고 충분한 대가를 받으란 내용이다. 바로 보고서의 결론인 셈인데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반공이 국시였던 60년대 한국 정부는 월남 파병이 국민들의 반공의식을 강화시키고 아시아 반공 국가들을 결속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이것이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주한미군이었다. 한국 전쟁 후 우리나라엔 주한미군 2개 사단이 주둔해 있었고 이들은 한국의 안보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그런데 파병을 거절할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을 정부는 우려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떤 군대를 얼마나 보낼 것인가? 보고서인 이에 관해 흥미로운 내용이 보인다. 의용군, 다시 말해 민간인 지원자로 구성된 군대를 파병하자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파병의 명분이었다. 우리나라는 월남과 군사협정을 맺지 않았고 세토, 즉 동남아시아의 집단 안전 보장을 위한 동남아시아 조약기구에도 가입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정규군 파병에 법적 근거나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당시 한국의 군사력은 다른 나라를 지원할 만큼 여유롭지 못했다. 한국 전쟁을 치른 지 15년, 북한과의 대치 상태도 심각했다. 하지만 의용군을 파병한다면 안보의 부담은 덜 수 있었다. 의용군 파병 안엔 경제적인 이점도 고려됐다. 당시 실업난은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 그리고 의용군 파병은 이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65년 1월 한국 정부는 월남에 의용군을 보내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그것은 당시 한국의 안보와 경제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이었다.